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대한항공은 관계기업인 한진해운이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함에 따라 재무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공시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아이팩토리에 대해 유상증자 결정 철회 관련 공시 번복을 이유로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예고한다고 공시했습니다. 마제스타는 조회 공시 답변을 통해 현 경영진의 횡령 혐의에 따른 피소설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태양 CNL은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50억 원 규모의 무기명 무담보 사무 전환 사채를 발행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자, 9월의 첫날인데요. 오늘 각 증권사별 투자 전략팀장들은 9월 증시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한 줄 정리부터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보증권의 김형렬 팀장입니다. 저금리 환경은 여전하고 유동성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 9월 코스피 밴드를 2000에서 2080포인트로 예상하셨는데요. 다소 긍정적인 평가를 하신 거고요. 현대증권의 류용석 팀장께서는 9월 금리 인상보다는 12월 기준금리 인상에 무게감을 둔다. 9월 코스피 밴드로는 2100포인트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역시 긍정적인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자, 키움증권의 홍춘욱 팀장께서는 9월은 미국 금리 동결이 예상이 되고 시장은 상승할 것이다 라고 전망하셨고요. 대신증권의 이경민 팀장께서는 코스피의 하락 변동성 확대를 예상하시면서 배당주, 보험주 등 안정적인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자 조언 주셨는데요. 다소 보수적인 입장이십니다. 자, 우리투자증권의 강현철 팀장께서는 코스피는 하단이 올라간 박스권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면서 상고하저 흐름 속에서 같이 대형주 위주로 압축해보는 전략이 유효하겠다라고 분석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각 증권사별 투자 전략팀장들의 9월 증시 전망 알아봤습니다. 황소개구리 점프업 시간입니다. 서울경제TV의 대표 인기 멘토시죠. 샘플러스의 김형구 멘토를 오늘도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본격적인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9월이 왔습니다. 8월은 폭염에 정말 더웠고요.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이 정말로 좀 힘들었는데 월간 기준으로는 한 6% 정도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김영구 멘토께서는 9월 증시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신지 듣고요. 오늘 투자 전략까지 여쭙겠습니다. 네, 정말 주식시장이 계절 날씨처럼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하지만 어쨌든 주식이라는 거는 그 때를 기다리게 되면 좋은 시기가 온다. 이 포인트로 정확히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이고 금리 인상을 9월에 하든 12월에 하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방향이거든. 방향. 이게 주식에서 흔히 얘기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추세. 지금 이 추세 자리는 꺾인 추세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를 하나하나씩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을 한번 볼게요. 다운은 어떻게 끝났는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 라인 있잖아요. 이렇게 요 라인은 지지 라인이죠. 흔히들 이렇게 올라갔는데 요만큼 쉬는 거는 당연한 이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햇빛이 쬐진 않습니다. 비도 오고 비가 그치면 다시 햇빛이 들고 햇빛이 들면 다시 찬바람이 나고 또 눈이 오고. 자, 이게 조종이라고 그러거든요. 조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추세는 쉽게 꺾이지가 않아요. 한번 만들어지는 추세는. 그러면 조종의 빌미를 만듭니다. 립 서비스라고 그러죠. 말로 인해서 시장이 움직이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라가는 추세는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제가 볼 때는 이 다우가 미국이라는 지수가 자체가 이 박스권에서 저점을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블 바닥을 잡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볼 때는 12월일 것 같아요. 금리 인상이 9월이 되지 않고 아니면 벌써 그 이슈가 불거졌다면 아마 이렇게 조종에 큰 폭으로 조종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저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박스권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나스닥 보도록 할게요. 나스닥도 공고한 조종대를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여기가 다시
튀어 올라올 수 있는 제로점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미국 시장은 안정적으로 흐름이 유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독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위쪽 방향으로 열려 있다. 쉴 땐 쉬고 쏠 땐 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백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백금값이 좀 많이 떨어졌네요. 금 쪽은 백금 쪽이 좀 유망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 중에서 백금 쪽을 잘 보시면 다시 아마 이렇게 쳐서 올라가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네요. 자, 여기 포인트가 나왔네요. 이쪽 포인트가 다시 꺾여서 올라가는 추세의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환율 한번 볼게요. 환율 어제 예상했듯이 우리가 계속 예상했듯이 들어 올렸다가 다시 꺾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다시 꺾일 겁니다. 이쪽 라인들을 잡아놓고 이거는 하락 파동을 만드는 자리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 한번 볼게요. 종목 정말 많이 올랐죠. 우리 점프업 할 때가 2,700포인트, 2,800포인트 요 라인이었었는데 벌써 200포인트 이상 올라갔죠. 펀드 가입하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유가를 한번 볼게요. 유가는 45달러 요 라인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쪽 라인을 잡아놓고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어서 밑에 하단 한번 만들고 다시 또 들어 올리고 이런 박스권의 모습을 만든다 이렇게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자, 국내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국내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내 코스피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이 추세를 어떻게 만드는지 잘 보면 돼요. 근데 이 저점을 계속 조정을 주면서 높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건 추세라고 합니다.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거래와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만들어진 추세는 쉽게 꺾이지가 않아요. 상승 추세를 만들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 금리 인상이 12월 이쪽이 된다 그러면 아마 급반등해서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참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 비주기적인 발언, 그 다음에 눈치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추세는 아주 좋은 추세다 이렇게 우리가 체크 포인트를 가지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꺾이는 조정은 잔바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잔바닥이다. 자, 코스닥을 한번 볼게요. 코스닥이 많이 빠졌죠. 어제 자리가 아마 저점이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네요. 자, 665포인트 자리, 이 라인이 지지 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하방이 끝자리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제 또 종가에 꼬리를 살짝 달아놨죠.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좀 가볍습니다. 가볍다는 건 뭐냐면요. 자, 거래소는 무겁게 움직여요. 근데 코스닥은 가볍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죠. 코스닥 시장 자체가. 그러면 코스닥 하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빠질 때, 올라갈 때도 생각하지 말고 빠질 때도 똑같이 이 변동성이 확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코스닥은 변동성이 큰 종목들이에요. 나는 변동성을 즐길 수 없다 그러면 거래소로 가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 프로테이지가 많이 빠지거든요. 훅훅 밀렸다가 훅훅 올라가는 게 코스닥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낀다. 내가 알아야 돼요.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거래량 추세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다면 큰 무리수가 없어. 얼마나 빠지더라도 큰 무리수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빠지면 빠질수록 반등의 크기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가격 조정보다 이런 기간 조정보다 이렇게 기간 조정보단 가격 조정이 훨씬 더 빠져요. 확실히 빠져야 빨리 올라가는 벽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용수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쫙 눌렀다가 튀어 올라오는 속도도 빠르다. 이게 코스닥 시장이다. 이렇게 포인트로 잡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아침에 동시효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시효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10포인트, 코스닥은 마이너스 2포인트. 아직 그 동시효과죠. 55분 되면 될 거라고 봅니다. 예상 체결가가 거의 윤곽이 잡힙니다. 키가. 자, 아침에 들어온 거 볼게요. SFC, 그 다음에 Snet 이제 그 이어 올라오네요. Snet, 아침에 이렇게 효과가 좀 잡히네요. 자, 그 다음에 코드S, 그 다음에 알루코, 동방성기, 지어소프트. 자, 이쪽으로 매기가 좀 붙네요. 제동산업, 그 다음에 LIS. 자, 이쪽으로 매기가 조금, 붙네요. 자, 55분 대에 알 수 있습니다. 삼성카드가 오늘 좀, 매기가 강하게 붙을 것 같습니다. 자사주 매입 소식이 있죠? 이쪽 포인트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역시 9월의 첫째 주, 1001, 설 거래일입니다. 근데, 이번 장은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적 포인트가 나와서 아래보다는 윗방향 내리더라도, 9월 말에는 2100포인트 정도, 예상하고,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 하방으로는 여기, 이쪽 라인, 1980, 90포인트, 2000포인트 바로 밑에까지는, 조정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포인트를 잡고 9월 시장을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추천주가 없네요. 추천주가 없습니다. 예. 어제 추천드렸던, 종목 가불메탈 어제 장중에 많이 올랐었죠. 한 8% 정도, 쏘아 올렸던 것 같네요. 자, 이 종목 갖고 계신 분도 바이앤홀딩에서 가져가면 된다. 이 코멘트를 듣고요. 오늘은, 첫째 일, 9월의 첫째 주일이, 첫 일이니 오늘 시장을 한 번 더 보고, 시장이 좀 안정되면 또 추천 종목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성공투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개구개굴 팍팍! 예, 김영구 멘토께서는 9월 코스피 밴드를 2000에서 2100까지 열어두고 계신데요. 상저하고를 예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김영구 멘토는 매일 이 시간 연결해서 시청자 여러분들 시황 분석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매일 이 시간 함께해 주시면 되겠어요. 황소개구리 점프업 시간이었습니다. 예,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이죠. 박남열 부장의 투자의 맥 시간인데요. 직접 탐방 가셔서 보고 듣고 느낀 종목 중에서 선별해서 저에게 소개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하나금융투자 원주지점의 박남열 부장을 화상으로 연결해 볼게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추천주 리뷰를 해봐야 될 텐데 지난 8월 23일이었나요? 그날 추천해 주셨던 상신 EDP가 장중에 9% 급등을 해서 벌써 굉장히 큰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같이 매수하셨던 분들 축하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지난주 이 시간에 리뷰해 주실 종목은 좋은 사람들과 원익 IPS잖아요.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예. 지금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려운데요. 저희가 포토상으로 지금 분할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업들만 저희가 선별로 좀 들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이 좀 상당히 좀 어렵기 때문에 먼저 시작하기 전에 본인의 그 포트부 중에서 현금 50%, 주식 50%로 이렇게 좀 나눠서 주식 진행하십시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지난주 추천드렸던 종목에 대해서 AS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좋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 사물 인텔의 융복합 스마트 인웨어라는 어떤 그 브랜드의 상품의 가치가 이제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다음날 바로, 그와 같은 기사가 바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천 다음날 12% 이상의 큰 폭의 상승을 보였지만 시장의 하락 조정 여파로 상승분을 반납했죠. 따라서 손절가 2,600원을 반드시 좀 지켜주시고요. 당분간 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짧은 대응으로 좀 하시길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워닝 IPS인데요. 지금 현재 반도체 섹터 중에서 가장 큰 섹터가 아몰레드 관련한 섹터입니다. 그 중에서도 플렉스블러가 관련된 장비 섹터가 가장 강했고요. 섹터가 좀 많이 좀 훼손되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손절가 23,500원 이탈했기 때문에 포트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종목을 수익을 내지 못해서 좀 시청자분들에게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IPS를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은 아마도 손절가를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에 잘 잘라내셨으리라 믿습니다. 박남열 부장께서는 매주 좋은 종목 추천해 주시니까 다음 종목으로 손실을 좀 많이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을 들고 오셨을지 듣겠습니다. 시장에서 좀 안정감이 있고 지금 대형주들이 가는 장이기 때문에 첫 번째 좀 LG화학을 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LG화학은 어떤 그 모멘텀 보셔야 되냐면 그 테슬라 전기차는 내년 12월 출시 예정이고요. GM 전기차가 올 하반기 10월부터 내년 초까지 출시 예정이기 때문에 GM 전기차가 전기차 시장에 그 먼저 선점할 것으로 보여 이쪽에 납품하는 전기차 부품 회사들이 시장에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그
하반기 섹터에서는 전기적 부품을 본다 그러면 삼성 SDI보다는 LG화학 세타 쪽에서 부품을 좀 납품이 좀 확대되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좀 보십시오 좀 말씀을 드리고요. 추천 포인트를 보게 되면 그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성장성은 왜 부각되냐면 현재 LG화학이 갖고 있는 고부가 가치 제품의 석유화학 중심으로 매출이 좀 회복을 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전기차 배터리 쪽에서 좀 매출 부분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 체크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하반기 출시 예정인 GM 전기차 볼트와 르노, 삼성, 미니 전기차 큐이지 1인용 1명, 2명 정도 탈 수 있는 그런 전기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사가 배터리 탑재를 하기 때문에 매출 부분이 좀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물론 전기차 배터리 모봉 규정 인증 관련 조항 삭제가 됐죠, 중국에서요. 그런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제거되었기 때문에 하반기 미국과 중국 주요 고객사의 신규 스마트폰 출시에 따라서 소형 폴리머 매출까지도 가세하기 때문에 하반기는 좀 기대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반기에 전기차 배터리 수요의 증가폭은 LG화학이 주도할 것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저희가 이제 보는 쪽은 뭐냐면 비화학 부분의 실적 부진이 상반기에 주가 주가에 반영이 됐고요. 중국 전기차 관련해서는 불확실성 제거를 했기 때문에 인증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LG화학이 갖고 있는 시장의 막힌 부분은 여전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은 체크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급적으로 기관과 외국인들이 상당히 지금 매수로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좀 강화되고 있다는 부분 체크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매매 전략을 좀 짜드린다면 현재 LG화학은 크게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냐면 화학주 중에서도 전기차 섹터를 주도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봉상 상승 흐름을 타고 있고요.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 현재 7일 전인가요? 잠깐만요. 차트 잠깐만 보겠습니다. 예. 10일 전이죠. 10일 전에 10일 전이죠. 10일 전에 갭 상승한 이후에 한 10일 동안 갭을 메꾸고 3일 전부터 상승으로 돌고 있습니다. 주봉으로 상승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가는 제가 31만 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24만 5천 원 제시해드리는데 매수가는 제가 26만 6천 원 제시해드립니다. 26만 6천 원 전후해서 분할로 좀 접근해 보시고요. 이 대형주 중에서 포트를 담지 않았다 그러면 LG화학을 반드시 좀 포트에 좀 넣어주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는 LG화학을 강력하게 매수 추천하셨고요. 다음 종목 하나 더 있으신데 이번에는 코스닥 소형주 고르셨잖아요.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어부반도체는 과거 제가 3, 4년 전에 탐방했던 기업인데요. 물론 그 당시에 제가 4,000원대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지금 현재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어부반도체는 가전 전기 제품의 두뇌 역할을 만드는 반도체 칩을 만드는 회사죠. 이게 어떤 제품이냐면 소프트웨어를 내장한 초소형 컴퓨터 역할을 하는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 MCU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부반도체가 모든 전기 전자 제품의 한 개 이상의 이상씩 적용되는 핵심 부품을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사물 인터넷 핵심 칩을 개발하고 진행하고 있고요. 스마트 홈 시장 확대에 따라서 MCU 수요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어부반도체 한번 보십시오 말씀드리고요. 매출 품목으로 되면 가전의 MCU가 약 한 18% 포진이 되어 있고요. 모바일용 MCU 쪽에서는 18%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SKT의 비콘 단말기의 통합치 공급을 이미 8개월 전에 진행을 했습니다. 따라서 어부반도체에 대해서는 사물 인터넷과 스마트 홈 시장에 대해서 시장의 기반을 먼저 갖추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수급적으로 보게 되면 기관이 매수로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매수로 좀 들어가셔도 괜찮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물론 코스닥이 좀 약하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냐면 본인의 포트상에서 어부반도체를 편입을 한다 그러면은 현 100을 기준에서 30%를 일단 비중을 조절을 해서 3분할로 분할 매수를 좀 접근을 권해드리고요. 매수가는 1,500원 전후로 해서 매수를 진행을 한번 해보시고요. 손절가는 9,500원, 목표가 12,5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만나 뵙고 있습니다. 박남열 부장의 투자의백. 오늘은요, 하나금융투자 원주지점의 박남열 부장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시각이 8시 56분입니다. 개장을 약 3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출발 상황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메리츠정금증권의 양태준 대리 오셨고요. 샘플러스의 조비 멘토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지수는 조금은 약세로 출발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되는데 9월의 첫날이잖아요. 9월 증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간단하게 듣고요. 오늘 장 투자 전략 듣겠습니다. 예, 우선 삼성전자를 좀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OLED에서 떠나서 이제 퀀텀 TV로 이제 간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삼성과 LG의 대결 구도가 다시 한번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OLED를 떠난다라는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지금 그 OLED 관련 장비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 하락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외국인들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느 정도 하락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삼성전자 하락으로 인해서 지수 전반적으로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삼성전자의 흐름은 당분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주가는 조금 빠지고 LG전자 쪽으로 매기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우선은 지금 현재 삼성전자랑 LG랑 그 대결 구도로 잡혀 있기 때문에요. IFA에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좀 지켜보셔야 되실 것 같고요. 지금 뭐 굳이 LG 쪽으로 뭐 자금이 몰린다고 했을 때는 LG 디스플레이 쪽으로는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예. 전반적으로 지금 삼성전자가 어떠한 또 이런 기술을 가지고 시장을 대응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시간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태준 대리께서는 코스피 밴드를 어느 정도를 만들고 계세요? 9월 달에? 지금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는 2034포인트로 시장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예. 만약에 여기서 지수가 상승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한 2060포인트까지는 상승률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추가적인 하락도 죄송합니다. 추가적인 하락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을 좀 대비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비 멘토께서는요, 오늘 장 출발에 앞서서 어떤 조언을 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이제 양시장 따로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이제 요즘에 좋지 않아서 이제 상당히 좀 많이 빠졌었는데 이제 밴드를 좀 본다라면은 오랫동안 이제 박스권을 양시장 모두가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종합주가 지수 같은 경우는 박스권 상단 쪽에 아직도 있기 때문에 이제 떨어질 가능성은 좀 존재하지만은 거기에 비해서 이제 코스닥은 이제 이번 시장이 좀 지옥 같았습니다. 근데 좋은 점이 이제 떨어지고 나면 다시 또 반등이 나오게 되니까 그 반등이 나오는 그 자리가 이제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두세 달 정도는 좀 잘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저는 전망이 좀 있어 보인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9월의 첫날 증시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9월 1일 목요일 이제 곧 장이 개장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한 5초 정도 남았네요. 코스피 출발 어떻게 할지 코스닥까지 상황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출발 상황 볼게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까지 살피겠습니다. 양태준 대리님. 예, 우선 삼성전자 먼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대로 급락이 나오는 상황으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들 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부담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동안의 상승에 대한 부분들도 다소 이제 피로감이 누적이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정이 좀 깊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적인 측면 본다 하더라도 상당히 좀 하단을 좀 깨고 내려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다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지수에는 부담감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21선을 뚫고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이렇게 빠지면서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3%대로 밀리면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삼성 SDS 같은 경우도 1%대로 밀리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로 1%대로 밀리면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그룹 전반주들은 지금 다소 시장에서는 밀리면서 출발한다라는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밀린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펀더멘털이라든지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시 한번 그 조정이 어느 정도 이제 진정된 이후에는 제 반등 구간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0.1% 정도 0.5% 정도 출발은 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 본다 했을 때 어제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매수 전환을 해야 되는데, 최근 들어 외국인들이 상당히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방망이는 짧게 쥐고 좀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들 수급이 빨리 개선이 돼야지만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모습도 원래대로 모습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수급을 꼭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다소 밀리면서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트적인 측면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부분들, 특히 외국인 수급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3분기,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다고 했을 때에는 홀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다소 1% 정도 밀리면서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딜의 업황 개선세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주가의 흐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특히나 외국인들 수급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홀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그룹주 안에서 삼성생명만 지금 2% 넘게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뚜렷한 호재가 있어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그냥 수급적인 측면, 기술적인 반등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인 뉴스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 뉴스에 대한 부분들을 꾸준하게 좀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도 0.6% 정도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횡보하는 구간에서 반등의 흐름이 나오곤 있지만은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개선이 아직 나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포커스를 맞춰놓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삼성화재 같은 경우도 오늘 1%대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한진은 법정 관리로 인해서 현대생선 같은 경우가 반사의 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면서 오늘은 상당히 큰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등락폭이 상당히 크게 변동이 되고 있는데, 오늘 장 초반에 2.4%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보합권 다시 머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거래되는 거래량을 봤을 때는 상당히 크게 변동성이 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시기엔 다소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이게 관련해서 이제 조선주도 같은 경우에는 삼성중공업이라든지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다소 밀리면서 지금 거래는 되고 있지만은, 이 중에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이제 시장에서 이슈가 되면서 견조한 상승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거의 5% 넘게 급등 흐름이 나왔었고요. 수급적인 측면 본다 하더라도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동시에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좀 지켜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삼성전자가 2.28% 정도 개파락해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빠지니까 지수 자체도 좀 흔들리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0.57% 하락한 2021로 출발이 됐고, 지금 거래되는 포인트는 2023포인트입니다. 2030선이 붕괴가 된 상태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앞서서 조비멘트께서 이제 좀 강해질 차례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강세 출발이 됐습니다. 어제보다 0.1% 상승한 664로 출발이 됐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분위기 보겠습니다. 조비멘트님. 네, 일단은 이제 코스닥이 조금 이제 상승이 좀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음봉입니다. 근데 이제 추가 하락이 저는 한 번은 더 나와야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어디까지 내려갈 거라고 한다라면은 다음과 같은 좀 차트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졌는데, 사실 이제 이 차트 빨간색 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 빨간색 선으로 가장 밑에 내려왔으면은 아주 좋게 이제 반등이 아주 잘 나오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자리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떨어졌으면 참 좋았지만,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추가 하락이 더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늦으면 뭐 다음 주까지는 추가 하락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나고 나면은 코스닥 시장은 이제 앞으로는 이제 반등 시장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코스닥 시장에 좀 집중해보자 이제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현재 일단은 이제 1% 정도의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시가총액 1위 종목인데 1% 정도 나오는 것은 뭐 나쁜 일은 아닙니다. 카카오가 0.25% 하락 중에 있고, 그 다음에 CJ ENM이 1.15% 하락, 그리고 메디톡스가 마이너스 0.41%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고, 루엔이 마이너스 0.54% 정도의 약보합권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 코미팜도 뭐 보합권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바이로메드도 보합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 폭이 좀 좁습니다. 생각보다는 이제 마이너스 2% 넘게 하락이 나오진 않고 있으니까,
SK 머티리얼즈는 이제 마이너스 0.96% 하락 중에 있고, 파라다이스가 마이너스 0.6%, 슈젤이 0.05%, 컴투스가 0.68%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고, 뭐 케어젠, 코오롱 생명과학, 이오테크닉스 모두가 1%대 미만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이 많이 떨어졌는데 반등이 아직 이제 확실히 눈에 띌 정도로 나오진 않았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시가총액 대부분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고 1%대가 넘는 상승이 잘 나와야 되는데 오늘까지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654포인트 정도까지는 이제 시장이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하락은 조금 나올 수 있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코스닥 지수 이번 주 다음 주쯤에서 한번 크게 좀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이후로는 상승이 기대된다라고 조빈민트께서 조언을 하셨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0.59% 어제에 대비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일본 증시 어떻게 출발했는지 좀 볼게요. 달러 강세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어제 일본 증시가 1% 가까이 급등으로 마감이 됐었는데 오늘은 혼조세로 출발이 됐습니다. 0.01% 하락이니까 어제 종가 수준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증시 출발 상황 봐드렸고요. 다시 국내 쪽으로 와서 수급 보고 업종별 움직임 좀 살펴볼게요. 코스피 쪽부터 보겠습니다. 양태준 대리님. 예, 우선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동시에 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 같은 경우가 지금 지수를 대응하는 자세가 상당히 방망이 좀 짧게 지고 상당히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제 포함해서 3거래일 연속 매수가 들어온 상황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 다시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의 방향성 자체는 잡혀있지 않은 상황이고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삼성전자의 이러한 하락이 지수에도 다소 좀 부담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삼성전자가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빠지는 걸까요?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빠지는 이유가 아무래도 그동안의 갤럭시 노트 7에 대한 부분도 지금 갤럭시 노트 7이 그 리콜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배터리 폭발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리콜 사태가 좀 일어나고 있고 지금 통신 3사에서도 판매를 중지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다소 이제 삼성전자의 좀 부정적인 주가 흐름이 좀 부정적인 흐름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수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고스란히 반영이 돼서 좀 밀리면서 지금 2020포인트로 시장에선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나마 이제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연기금에서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 특히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상승에 힘을 보탠다라기보다는 항상 지금까지 수급을 봤을 때는 지수의 하락을 어느 정도 방어하는 태세로 연기금 쪽에서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2020선에서 다소 밀리면서 시장에서 거래는 되고 있지만은 연기금에서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을 때에는 그래도 큰 폭의 하락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연기금의 이런 매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지수의 좀 방어 차원으로 좀 해석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업종별로 봤을 때 오늘 보험업, 금융업 쪽이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이라든지 지금 기관들에서 상당히 강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손해보험으로 봤을 때 올해 7월 달이 연중 최고 실적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고스란히 또 종목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현대해상 같은 경우가 지금 2%대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고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도 2%대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화재 같은 경우도 2.4%대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고 KB손보 같은 경우에도 2%대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동부화재 같은 경우에도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손해보험에 대한 실적이 다시 한번 언급이 되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손해보험 쪽으로도 강한 시세가 좀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같은 보험업종인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도 오늘 3.8% 정도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보험업종 같은 경우에 좀 매기세가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이슈가 나왔던 삼성카드의 자사주 매입 결정으로 인해서 삼성카드 같은 경우가 지금 13%대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자사주 매입 카드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냥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코스피 수급 봤고요. 업종별 움직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코스닥 쪽 살펴볼까요? 조비멘토님. 네, 예. 코스닥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자리 많이 크게 잡히진 않았지만 외국인이 한 8억 정도 매수가 나오고 있고 기관이 마이너스 한 4억 그리고 개인이 아직은 이제 잡히진 않았습니다. 영원으로 이제 보합권 쪽으로 좀 잡혔기 때문에 지금 좀 잡힌 것 같습니다. 개인이 한 3억, 외국인이 5억, 그리고 기관이 4억을 이제 매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종별로도 오늘 많이 올라간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섬유 의류 쪽이 좀 많이 올라갔었네요. 오늘은 섬유 의류가 종목 중에서는 업종 중에서는 1위를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목에서는 S마크라는 종목이 이제 4% 올라가면서 업종으로 좀 차지했고, 그 다음에는 원풍물산이 좀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적으로 많이 올라간 것은 이제 통신 서비스 업종들이 좀 잘 올라가고 있네요. 종목으로서는 뭐 인포뱅크 그리고 한국정보통신 정도가 이제 4%, 2% 정도 나오면서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뭐 컴퓨터 서비스 정도가 있겠고, 컴퓨터 서비스에서는 SIT 글로벌이 이제 거래 정지가 됐다가 좀 거래가 풀림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좀 급등이 나오고 있고, 그 뒤는 뭐 큐로컴, 오픈베이스 정도가 나오겠습니다. 자, 오늘 또 많이 떨어진 업종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출판 매매, 매체 복제라는 이제 업종들이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 어저께도 제가 좀 다루면서 출판 매매 복제가 좀 떨어졌었던 이제 모습이었는데, 계속해서 오늘도 추가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로엔이 마이너스 0.8%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양지사가 2% 하락을 하고 있으면서, SNC 에드컬처도 이제 마이너스 1.6% 하락하면서 종목 중, 이제 지수 중에서는, 업종 중에서는 가장 좀 많이 떨어지는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외환시장 분위기 좀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유진투자선물의 소병화 연구원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원달러 환율 움직임을 좀 보고 싶은데요. 어제 9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는데 원화도 강세였거든요. 8월 말을 맞아서 수출업체들의 달러 매도 물량 영향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달러원 환율 움직임 어떤지 좀 봐주세요. 네, 일단 오늘 환율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글로벌 달러 강세 기대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미 고용지표를 앞둔 만큼 상승세는 제한되면서 1원 20전 상승한 1116원에 시작했습니다. 현재도 개장가 근처에서의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고요. 오늘 미국 고용지표 발표를 앞둔 만큼 일단 상승세가 좀 제한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민간 고용지표는 호조를 보였습니다. 이러면서 이번 주 예정된 비농업 부분 고용지수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오늘 저점 매수세가 좀 유입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원유 가격도 미국 재고 증가로 급락하면서 오늘 장중에 매수 심리를 좀 자극할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발표된 한국은행 경상수지가 흑자를 보인 부분들은 일단 환율의 추가적인 매수 심리를 좀 제한할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거기다 고용지표 경계로 글로벌 달러화가 어제 뉴욕 증시에서 혼조세를 보인 부분들도 적극적인 매수세를 좀 제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환시에 가장 좀 중요하게 할 부분은 오늘부터 파생상품 규제가 시작되면서 역의 매수세를 좀 위축시킬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역에서 매도세가 만기도래로 포지션을 노로하지 않고 청산하는 매도세가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증거금을 납입해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역의 매수 움직임을 좀 위축시킬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2월 내고의 유입이 예상보다 많을 경우 여기에서 받쳐주지 못할 공산이 커 2월 내고가 오늘 외환시장에 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중에 아시아 경제대국 지표 발표 예정되는데요. 중국 PMI 또한 호주 소매 판매 등으로 인한 아시아 통화 움직임을 좀 주목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예상 환율 범위는 1112원에서 1122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외환시장 출발 상황 분석해봤습니다. 유진투자선물의 소병화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장 특징주 시간입니다. 오늘장에서 많이 오르거나 내리는 종목들 지금 사도 되는 건지 의견을 여쭤볼 텐데요. 두 분의 전문가 앞에 지금 팻말이 놓여져 있고요. 종목들이면 사도 된다, O, 아니다, X 이렇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볼 종목은 삼성카드입니다. 삼성카드가 한 2,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한다라는 소식에 오늘장 급등세를 보입니다. 10% 이상 오르고 있는데요. 먼저 두 분의 의견부터 좀 여쭤볼게요. 3, 2, 1. 네, 삼성카드 두 분 다 노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어제 임시 이사회를 열고요. 자사주 579만 주를 매입하기로 합의를 했다는데요. 증권업계에서는 삼성카드가 그간 제기됐던 매각설을 잠재우기 위해서 자사주 매입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좀 추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분의 의견이 놓였거든요. 앞서서 삼성카드 뉴스는 뉴스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네. 양태준 대리님. 우선은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뭐 좋은 뉴스는 맞죠. 아무래도 자사주를 매입을 한다는 부분들은
주가에는 상당히 호재성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카드 같은 경우가 지금 보고서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좋게 나오고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뭐 그 목표가도 상당히 좀 많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목표가가 올라간다는 부분들이 단기간에 이 가격으로 올리겠다는 부분들이 아니고 이 회사의 가치가 그만큼 올라간다라고 좀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뭐 자사주 매입으로 인해서 지금 13% 넘게 지금 급등을 했고 장 초반에 거의 20% 넘게 올라갔다가 지금 다소 밀리면서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로 지금 올라갔다라고 해서 지금 뭐 따라잡기 식으로 가신다고 했을 때는 지금 현재 그 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하락이 나왔을 때 크게 좀 물리실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뭐 따라잡기 식이라기보다는 물론 그동안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한테는 상당히 큰 호재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러한 뉴스가 나왔을 때 우선은 최소한 절반 이상은 좀 처분을 하시면서 현금 확보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 갭을 메꾸기 위해서 내려왔을 때 추가적인 매입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구간에서 따라잡기식의 이러한 매수 같은 경우는 다소 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그냥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 아니면 관방 관점으로 좀 지켜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삼성카드를 기존에 들고 계셨던 분들은 오늘 이렇게 급등할 때 한 50% 정도는 비중을 줄이는 게 좋겠다. 차익 실현하는 게 맞겠다. 양태준 대리께서 의견 주셨고요. 조비 멘토님, 삼성카드는 살 시점이 아닌 거군요. 네, 삼성카드는 일단은 이제 자사주 매입했다라는 내용은 저도 이제 동의를 합니다. 좋은 호재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시장은 그렇게 반응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장은 그렇게 반응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제 시가가 17% 연계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지금 종가는 12%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봉으로 좀 남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팔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호재가 나왔는데도 누군가는 팔고 있다. 그리고 이제 갭을 띄워서 올렸기 때문에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이익 실현할 대상이 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갭을 내려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서 투자 대상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의견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천일선 이제 3년 평균도 넘어갔기 때문에 저는 또 추천은 좀 드려보지도 않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이제 보험주 오늘 강세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맥락에서 삼성생명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거든요. 삼성카드가 자사주를 취득한 후에 대주주인 삼성생명에 지분을 넘기게 되면 삼성생명의 삼성카드 지분율이 77%로 증가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같은 뉴스에 오늘 삼성생명도 급등세를 보이는데 두 분의 의견 여쭤볼게요. 3, 2, 1. 예, 결정을 하셨습니다. 두 분 다 노 하셨거든요. 먼저 양태준 대리께 여쭤볼까요? 예, 뭐 삼성카드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삼성생명 같은 경우가 뭐 지분을 받게 되면 77.26%로 뭐 증가를 하게 된다는 부분들. 근데 삼성생명, 삼성카드, 삼성전자, 삼성물산 전반적으로 지금 지배구조 개편이 계속 꾸준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카드의 이런 부분들이 삼성생명으로 넘어갔을 때 지분이 올라간다는 부분들은 일정 부분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예상을 좀 하지 않았나. 하지만 오늘 이제 삼성카드가 지금 자사주 매입에 대한 카드를 이제 뉴스화했기 때문에 동반으로 상승하는 부분들은 뭐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전체적으로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도 좀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뭐 좋게 흘러갈 것으로는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오늘의 이러한 상승 흐름 특히 지금 3% 넘게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삼성생명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 5% 넘게 급등을 하다가 좀 다소 좀 밀리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우선은 단기적인 이슈 호재거리로만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물론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삼성생명의 구도로 가는 게 맞다라고는 보고 있지만은 지금 현 구간에서는 이러한 뉴스만으로 좀 접근하시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수급적인 측면 본다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좀 꾸준히 좀 팔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오늘 이러한 호재 뉴스로 인해서 외국인들은 역시 좀 단기 차익 실현 관점으로 좀 팔고 있지 않을까. 지금 외국인 매도 창구 쪽으로도 외국인 합계가 상당히 좀 많이 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외국인 매도 물량도 다소 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삼성생명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이 놓였거든요. 조비 멘토께도 코멘트 여쭤볼게요. 네, 삼성생명은 일단은 이제 홀딩하셨던 분들은 더 가져가도 됩니다.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것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제 신규 매수는 좀 추천을 드려보지 않는 게 이제 속해 있는 곳이 거래소 대형주다 보니까 이제 삼성 이제 전자도 지금 현재 좋지 않고 삼성 계열사도 좋지 않을 뿐더러 제가 거래소 시장은 조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
중개소 종목을 좀 비추천드리고 거기다 또 대형주기 때문에 무겁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들고 있던 분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텐데 한 11만 5천 원까지는 제가 추가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이 가운데 검은색 선이 하나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검은색 선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다시 올라가게 되면 최소 이제 보장이 되는 가격들이 한 11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홀딩하셨던 분들은 11만 5천 원까지 가져가 보시고 신규 매수는 제가 다른 종목이 더 좋아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추천 안 드리는 것이지 이 종목이 나빠서 이제 들어가지 말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다 종합적으로 해서 노를 좀 들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보험주가 강세라는 말씀 앞서서 드렸었는데요. 손해보험주가 특히 좀 강세입니다. 7월에 연중 최고 수준의 실적을 내놨다라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이 손해보험주 지금 투자 적긴지 여쭤볼 거고요. 만약에 예스를 드신다면 어떤 종목이 탑픽인지까지도 종목 꼽아보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드릴게요. 3, 2, 1. 예, 두 분 다 노 하셨습니다. 손해보험주는 지금 투자의 적기가 아닌가요? 7월에 연중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는데 하반기 실적은 어떨까요? 전 솔직히 금융주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금융주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과연 이게 정말 확실한 부품주라든지 아니면 이런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하게 딱 얼마를 팔았다. 네.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집계를 할 수가 있는데 금융주 특히 뭐 화재보험이라든지 뭐 보험사, 은행주, 증권주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과연 이게 정말 확실하게 그 실적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항상 저는 약간 좀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주 전반적인 투자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은 다소 좀 보수적인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손해보험 같은 경우가 실적에 대한 7월이 뭐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다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부분들 다시 꺾여버렸을 때는 주가도 큰 폭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뭐 3분기 실적이다, 2분기 실적이다, 크게 아니면은 뭐 1년 연중 실적이다라고 봤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7월달 한 달이다라고 봤을 때는 이게 일시적인 실적이 나올 수가 있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8월달, 9월달 실적까지도 꾸준하게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8월달, 9월달까지도 실적이 좀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은 아직까지 금융주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불확실성이 좀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보수적인 관점을 좀 유지하고 싶습니다. 예, 양태준 대리께서는 지금 저희가 여쭤본 손해보험주뿐만이 아니라 금융주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노 의견을 주신 거고요. 조비 멘토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네, 저도 노를 좀 들었습니다. 예. 왜냐면 저도 이제 비슷한 의미인데요. 이제 보험주나 증권주 쪽에는 저도 좀 보수적으로 접근합니다. 왜냐면 저도 이제 한 번도 매매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일단은 다른 종목들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이제 매수를 하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보험주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을 굳이 뭐 이론으로 좀 따진다면은 금리 인상이라는 내용을 지금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그러면 우리나라도 더 이상 이제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이제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우리도 동결을 하든가 이제 추가적으로 다시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되는 이제 구도를 좀 잡혀야 되는데 보험주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진이 금리 인하보다는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이제 매출이 잘 나오는 이제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론적으로 좀만 따져본다면은 보험주는 그렇게 올랐다고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보험주보다는 이제 증권주보다는 은행주보다는 다른 일반 종목이 더 좋아서 저는 노를 좀 들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험주에 대한 시각 자체가 증권사에서는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동부증권의 김형겸 주식팀장님 연결해서 보험주에 대한 의견 듣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장에서 거래해볼 만한 종목이나 업종으로 보험주를 들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의견이신지 먼저 여쭤볼게요. 예, 어제 그 보험주 일제히 그 7월에 실적이 나왔는데요. 그냥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5개 대형 원수사, 뭐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요 5개 합산 순이익이 2,883억 원이 나왔는데요. 연율로는 44%가 증가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 자본 및 일반 손해율이 대폭 개선이 되어서 이익이 폭증한 그런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7월 달에 폭염 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자동차의 운행률이 좀 떨어지면서 이것이 손해율 개선에 영향을 좀 미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보험업종은 대표적인 금리 인상의 수혜 업종으로 대표적인 업종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나오는 이 시점에서 일단은 계속적인 좀 우호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5개 사 중에서는 대표적인 삼성화재 쪽에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삼성 카드가 자사주 매입 공시를 통한 현재 13% 이상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삼성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 이제 갖추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금융지주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삼성생명을 필두로 삼성화재 역시 그런 이벤트가 재무 이벤트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보신다면 삼성화재에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보험사에 대한 의견 들어봤고요. 동부증권 김현경 주식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오늘 장 특징주 계속해서 분석해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오늘 2.4% 빠지면서 158만 1,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갭 하락했고요. 코스피 영향을 주고 있죠. 2022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악재성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달 24일 처음으로 갤럭시 노트 7의 폭발 사건이 발생이 됐는데 해당 단말기를 회수해서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두 분의 의견 드릴 텐데요. 삼성전자입니다. 3, 2, 1. 예, 두 분 다 노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일주일 새 이렇게 갤럭시 노트 7의 폭발 사건이 5건이나 제기가 됐다고 하고요. 하지만 삼성전자가 이동통신 3사에 대해서 갤노트 7에 대해서 판매를 중단한다라고는 선언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두 분의 의견이 놓였으니까 먼저 삼성전자에 대한 의견을 들을 거고요. 이게 만약에 배터리 문제라면 삼성 SDI에까지 좀 영향이 있을 것도 같거든요. 삼성 SDI에 대한 의견도 좀 여쭤볼게요. 예, 같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2% 밀리고 있고요. 삼성 SDI 3%대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삼성전자와 SDI 이러한 이제 갤럭시 노트 7에 대한 이런 배터리 이제 폭발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많은 부분 이제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배터리 폭발에 대한 부분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고요. 그동안에 꾸준하게 지금 이슈가 되었습니다. S7, S 시리즈부터 해서 꾸준하게 배터리 교체를 무상으로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꾸준하게 지금 이슈가 되었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이런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는 좀 악재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오늘 이런 악재가 나오기 전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매도 관점으로 삼성전자를 지금 접근을 하고 있었고요. 그동안에 주가가 강하게 올라갈 수 있었던 부분들은 물론 반도체라든지 가전전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호황도 있었지만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노트 7에 대한 이러한 기대감으로도 상당히 좀 강하게 주가가 올라갔었었는데 이제 그동안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 관점으로 접근을 하다가 이런 악재성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또 대량의 매물이 나올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퀀텀닷 TV에 대한 부분들 새로운 기술로 인해서 다시 한번 기술 도약을 하는 지금 시기인데요. 이러한 시기에 이런 악재성 뉴스가 나왔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조사 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삼성 SDI라든지 전자 같은 경우가 지금 아직까지는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러한 부분들 조사를 한 이후에 어떠한 조치가 나올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했었던 것으로 봤을 때는 빠른 무상 교체라든지 리콜 조치를 빠르게 이제 진행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삼성전자를 포함한 SDI 그리고 또한 SDS까지도 오늘은 좀 밀리면서 시장에서는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삼성그룹 안에 있는 IT 관련 종목주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좀 변동성이 크게 나오지 않을까 추가적인 하락도 좀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이 지금 매수 시기 아니다였습니다. 오늘 2% 넘게 급락하고 있는 삼성전자 조비벤토께도 좀 여쭤볼게요. 네, 삼성전자가 지금 배터리 관련해서 좀 이슈가 나오고 있어서 하락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참 특이한 게 이제 이런 이슈들은 항상 고점에서 터지게 되거든요. 바닥에서 이런 이슈가 터져도 이제 그렇게 악재로서 받아들이진 않는데 고점에서의 이제 악재는 조그만 악재라도 이제 크게 반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배터리 이제 조사가 들어가서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가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하지 말고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배터리가 이제 결함이 있어서 이제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이 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측이 안 되는 종목은 저는 굳이 매매를 하진 않거든요. 제가 이제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예측이 가능한 범위에 가까운 종목이 들어왔을 때 매매를 해서 내게 유리한 종목만 매매해서 수익을 높이는 방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이제 배터리가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겁니다. 예상이 안 되면 안 들어가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노릴
매도를 좀 들었고, 삼성전자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분할 매수가 어렵습니다. 150만 원 가까이 드는데, 이제 분할적으로 대응할 수도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좀 전체적으로 이제 종합해서 매도를 좀 들었습니다. 예, 사실 삼성전자 신고가 낼 때 증권가에서는 200만 원까지 간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는데요. 그래서 조정받기를 기다리셨던 개인 투자자분들 있으실 겁니다. 두 분의 의견이 지금 자리 매수는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7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그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종목은 LIS입니다. 두 가지 소식이 전해져 있는데요. 대규모 공급 계약 소식이 있고 또 자금 조달을 위해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드릴게요. 3, 2, 1. 예, 오늘은 사볼 만한 종목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앙태준 대리님. 예, 우선 LIS 뉴스부터 좀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LIS 같은 경우가 지금 필리핀 쪽으로 지금 450억 원대의 생리대 수출 계약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떠한 회사든 간에 이런 수출 계약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호재성으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적 차트적인 측면 본다 했을 때 그동안에 꾸준하게 지금 하락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수출 계약이 과연 주가에는 얼마만큼 영향을 줄지는 좀 다소 좀 부담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 상황에서 꾸준하게 여기서 그 다음 단계로 계속 수출 계약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 주가도 강하게 좀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수출 계약 하나만으로 봤을 때는 그냥 단기적인 그냥 이슈로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LIS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제약 바이오 아니면 화장품 어떠한 부품주들 이러한 수출 계약이 나왔을 때에는 이제 예전 같은 게 한 불과 2, 3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주가 모멘텀으로 상당히 좀 크게 상승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런 수출 계약이 나왔을 때는 단기적인 모멘텀으로만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출 계약이 나왔을 경우에도 만약에 이 회사가 정말 수출 계약이 나와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지금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들은 이 회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모든 회사들이 유상증자를 많이 거쳐온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오늘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수출 계약이 같이 나온 것은 어떻게 보면 주가에 좀 크게 더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유상증자가 나왔다고 해서 이 회사가 바로 그 실적 재무구조가 개선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유상증자 받은 대금으로 과연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까지도 좀 염두에 두시면서 같이 좀 공부를 해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두 가지 이슈로 인해서 오늘 LIS가 장중에 10%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두 분의 투자 의견은 놓였습니다. 먼저 양태준 대리께 의견 여쭤봤고요. 조비 멘토님께서도 좀 봐주세요. 차트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차트를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IS를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 마치 시장이 알고 있는 듯이 여기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이 검은색 선으로 안에 안 떨어지게 된다, 이제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살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왜냐면 결국에는 다시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다시 저평가 밑으로 떨어지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455억의 위생용품을 이제 수출한다라는 게 규모 이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근데 시가는 이제 15%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제 거래되고 있는 것이 9%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봉입니다. 시장은 이제 강하게 반응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매출에 대한 이제 규모의 어떤 이벤트를 좀 냈을 때는 그리 이제 주가가 이제 장기적으로 좀 변할 수 있는 이제 이슈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매출이 주가를 좀 변하게 한다라면은 아주 주식이 너무 간단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주식이 참 어렵다고 느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갭도 띄울 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또 검은색 선으로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다시 또 검은색 선으로 밑으로 떨어지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날을 좀 기다렸다가 그때부터 매수를 좀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박남열 부장께서 주셨던 종목이 오늘장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서 다시 한번 리뷰를 좀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전화 연결을 했었죠? 하나금융투자 원주지점의 박남열 부장님을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남열입니다. 예, 상신 EDP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급등세를 보이는데 이 종목 다시 한번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이전에 한번 추천드렸던 종목군인데요. 중국의 공업 정보화부에서 최근에 전기차 정책 조항에서 배터리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를 했잖아요. 그래서 자회사 중에서 상신 EDP 갖고 있는 중국 시안에 있는
상신 하이텍이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2차전지 캔을 공급하는데요. 캔이 그 비율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가 어저께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거래량이 100만 주 터졌고요. 오늘 3천 아마 700원 돌파 여부 아마 봐야 될 텐데요. 거래가 만약에 폭증하면서 3,700원을 돌파했는데 종가가 3,700원 돌파해서 유지된다면 가져가시고요. 3,700원을 유지하지 못하면서 거래량이 만약에 150만 주, 120만 주 출발해서 3,700원 이탈했던다면 일단 50%는 덜어내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일단은 일정한 거래량 유지하면서 매물 수가 과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 전략상으로서는 보유 관점 유효하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거래량을 좀 보면서 판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제가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 중공 배터리 관련해서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그 구멍에 빵꾸 난 그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상신 EDP가 국내 1위라고 제가 모델까지 만들어서 보내드렸는데요. 그 부분에서 상신 EDP가 이제 그 구글까지도 좀 연결할 수 있던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좀 비중 조절을 해가면서 가져갈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상신 EDP 오늘 종가로 4,700원 돌파해주면 목표주가 1차로 주셨던 6,500원까지도 홀딩 가능하겠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그 비율 조정을 조금씩 해가면서 가져갈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상신 EDP가 어제 오늘 급등세를 보여서 박남열 부장님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원주지점의 박남열 부장과 함께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장 특징주 계속해서 이어볼 텐데요. 이번에 볼 종목은 파라텍입니다. 파라텍이 204억 규모의 설비공사 계약 체결에 급등세를 보인다. 뉴스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 여쭤볼까요? 파라텍입니다. 3, 2, 1. 예, 역시 녹아 나오는데요. 장중에는 14% 급등했다가 지금은 상승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5% 상승인데요. 양태준 대리님. 예, 제가 지금 프로그램이 약간 이상이 있어서 다음 좀 예, 이따 조비 멘토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조비 멘토님. 예. 파라텍을 먼저 이제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좀 있었는데, 이제 상당히 좀 고평가에 와 있는 상태네요. 일단은 이제 검은색 선에 좀 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일단은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추천을 드려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업 분석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파라텍이 이제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요.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코스닥 소형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제 관심 종목은 이제 제 관심 분야는 맞습니다. 근데 재무제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이 좀 꾸준히 나오고 있고, 뭐 부채도 작고 유보율도 상당히 많습니다. 순이익도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자를 보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역시 뭐 관심 대상이지만 이런 것들이 다 맞는다고 해서 무조건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 결국에는 이제 사게 되는 그 날이 일봉 차트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검은색 선에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장중에 14%까지 올라왔다가 이제 지금 현재 거래가는 이제 5.5% 정도 되는데, 그만큼 이제 8% 차익을 누군가 실현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추가 상승이 더 나올지라 하더라도 저는 굳이 이제 위험 대비라면은 이제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좀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뿐만 아니라 직관적으로 좀 봐도 지금 윗꼬리를 달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조정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박스권을 그리면서 상단 우상향하는 박스권을 그리면서 이제 꼬리를 달게 되면, 윗꼬리를 달게 되면 거기에 대한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매수 시점은 아니다라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태준 대리님 이제 분석 가능하신가요? 예, 네, 파라텍 좀 봐주세요. 예, 아까 뭐 LIS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뭐 그 회사가 뭐 상승 모멘텀이 있든 없든 간에 지금 뭐 어떤 공급 계약 체결, 뭐 수출, 아니면 어떤 신약 개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날 주가가 만약에 움직였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보다는 최근에 이런 트렌드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이슈로 상당히 좀 이런 단기적인 반등만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파라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공급 계약 체결로 인해서 장 초반 한 14%, 15% 가까이 급등을 했다가 지금 5%대 가까이 좀 밀리면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뭐 언급을 해주셨지만은 누군가 지금 팔고 있는 상황이고, 수급적인 측면을 본다 하더라도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지금 매도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6거래일 연속, 어제까지 해서 6거래일 연속 매도 관점으로 들어오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는 기관들에서도 이미 일부분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수급도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고, 이런 단기적인 이슈로 지금 시장에서는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그냥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 또는 그냥 관망하는 이런 자세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장 특징주 파라텍까지 분석해봤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있습니다. 메리츠종금증권의 양태준 대리, 샘플러스의 조비 멘트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설의 종목 시간입니다. 발의 배경환 전문가를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발의 배경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해 주셨던 종목부터 리뷰를 좀 해보고 싶은데 CTL 좀 봐주세요. 네, 제가 CTL을 구글의 포켓몬고 국내 서비스 때문에 구글의 지도 데이터가 반출 요청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수혜주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CTL이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의외의 좋은 실적이 발표되면서 급등을 기대하고 추천드렸는데 이번 미국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시장 불안으로 큰 폭 하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CTL은 아무리 뒤져봐도 실적도 깜짝 실적일 정도로 실적도 좋아졌고 특별한 악재가 없는 가운데 하락을 하여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근데 악재라기보다도 9월 중순경에 3자 배정 유상증자 물량이 고의에 있어서 풀립니다. 근데 3자 배정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나쁘다라는 인식을 가지시면 안 되는 게 3자 배정을 유상증자를 받은 개체가 있지 않습니까? 상대가 뭐냐 최대 주주하고 현재 대표이사가 3자 배정 유상증자 물량을 받은 것입니다. 설령 보호예소가 풀린다고 해서 이 물량이 시장에 바로 물량이 쏟아지는 경우는 제가 주식을 약 20년간 하는 동안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대주주 입장에서 자기가 보호예소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풀리기 때문에 주가를 부양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상당히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라도 보호예소 풀리기 전에 반드시 급등을 시키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유상증자 3자 배정을 받은 대주주라면 그냥 팔아버리겠습니까? 급락하도록? 당연히 그럴 리가 없습니다. 최근 비교되는 종목은 제가 스틸플라워라는 종목을 2,200원 정도에 추천을 이렇게 드려서 전환사채가 저는 상장되기 3일 전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물량이 쏟아질 걸 예상을 하고 저는 3일 전에 추천을 드렸는데 그때부터 급등을 해서 약 50% 정도 수익이 났던 기억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최대 주주나 대표사 등이 3자 배정 유상증자 물량이 전환사채 상장이 되기 전에 반드시 어떤 이유로 때문에 급등을 시켜놓고 상장을 시키는 부분이 이 증시에는 공식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증권시장에 또 여기에 현재 이치입니다. 그런 것이. 이런 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CTL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몇 되지 않는 AR 게임 개발업체로 증강현실 관련 전문 기술을 보유한 RC 글로벌 기술 지원 협약을 체결했고 CTL은 게임 개발업체인 더 블럭 게임즈를 100% 자회사로 인수해 본격적인 게임 개발 사업에 진출을 했습니다. 포켓몬고 우리나라 서비스가 묘연해짐에 따라서 국내 토종 AR 게임 업체들이 급등 중에 있습니다. CTL이 이번 구글 지도 미반출 최대 수혜주로 부각돼 마땅한데 아직 그에 대한 수혜주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그제와 어제 지어소프트라는 종목이 상한가에 의해서 급등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뽀로로 어플을 개발했다는 소식 하나만으로 급등을 했는데요. 현재 전문가들의 이야기로는 포켓몬고 캐릭터에 대적할 만한 우리나라 캐릭터 뽀로로고 캐릭터가 가장 적합하고 남녀노소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갈 수 있는 확실하고 있어 뽀로로고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아지고 있는 이때에 뽀로로라는 어플 하나 까는 걸로 지오소프트가 상한가하고 급등을 했습니다. 여기서 CTL을 포털에서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면 이것은 뽀로로가 아니고 뽀로로고라는 연관 검색어가 따라붙고 제 첫 번째 따라붙어 있습니다. 깊은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눈치 빠른 투자자분들은 이미 캐치했을 것으로 보고 지금이 완전히 CTL은 개발하기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의 절호의 기회입니다. 또 한 가지 CTL의 자회사를 로켓에서 환자 맞춤형 피부 제조를 하기 위한 3D 프린터 이미 시제품 출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상용할 예정에서 재료와 함께 CTL에 대한 포켓몬고 수요와 함께 또 하나의 특급 재료로 대기 중입니다. 아직 지금 3D 바이오 프린터 공식적인 어떤 보도가 지금 되지 않고 공식적인 뉴스가 뜬다면 상당히 급등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3자 배정 유상증자 물량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오히려 상장이 물량을 상장한다는 것이 불안감 해소와 함께 악재 소멸을 하는 호재로 바뀌면서 대부분 요즘 종목들이 급등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CTL이 지금 타이밍으로 보여지고 있고 근간 상상을 초월한 대형 재료가 분명하게 저는 폭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CTL 두 가지 확실한 특급 재료 보유 종목을 지목하고 충분히 이번 하락을 만회할 재료 보유 종목이고 손절가는 2,000원으로 하고요. 1차 목표가는 3,800원,
2차 목표가는 6,500원으로 산정하겠습니다. 예, 지금이 매수 기회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CTL 리뷰해 주셨는데요. 앞서 주셨던 손절가 2,150원에서 2,000원으로 조금 다소 단가를 낮추셨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가지 특급 재료가 있어서 갈 것이다라고 CTL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여주셨고요. 다음 종목 리뷰해 볼 텐데요. 이번에는 신성 FA입니다. 약세장 속에서도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그 신성 FA 흐름을 지금 살펴보면 그 시장에 상당히 그 약세장에서도 강한 종목이 강하다는 그 시장의 흐름이 나타난 가운데 신성 FA 흐름이 아주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고 추천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대선 관련주의자 반도체 장비와 대박 실적을 내고도 급락을 하고 있는 종목을 골라서 제가 신성 FA 추천드렸는데 다행히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상승을 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성 FA는 2분기 실적을 보면 지난 6월 그 중국 푸저우 BOE 디스플레이 개조 장비를 440억 규모 대규모 장비 납품 계약을 체결했던 신성 FA는 상반기 BOA와 550억 또는 410억, 440억을 약 990억 정도죠. 중국향 매출을 수주를 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작년 매출의 40%에 달하고 단일 계약으로는 상당히 큰 규모 계약이었습니다. 제가 왜 중국에 대한 중국향 수출에 대한 그 부분을 강조를 하냐면요. 이번에 그 중국이 차이나 스타라는 11세대 라인 투자 발표를 그제 했습니다. 약 그 규모는 약 8조, 그러니까 7조 8천억 규모를 앞으로 이 부분이 총 투자를 하겠다고 차이나 스타가 11세대 디스플레이 라인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신성 FA가 중국 기업의 아주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어서 차이나 스타 11세대 라인 투자의 최대 수혜주로 확실하게 저는 부각될 걸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그 약세장에서 하락은 하지 않고 잘 버텨준 모양인데요. 그 삼성전자 그 평택 공장 건물이 또 완공이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장비들이 지금 설치될 시점이죠. 또한 신성 FA가 LG 디스플레이에도 10조를 지금 투자를 선언한 바가 있는데 최근 LG 디스플레이에 171억 원 규모의 수주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특히 3, 4분기, 4분기에는 대규모 수주들이 연이어 터질 걸로 생각이 들고요. 요즘같이 약세장에서는 대선 테마주들이 고개를 서서히 들고 있습니다. 대선 테마주 반기문 총장이 지금 6주 연속 대선 주자 그 여론조사 1위를 지금 차지하면서 신성 FA가 반기문 총장의 대선 테마 관련주로 새로이 급부상 중입니다. 특히 약세장이나 혼소세장일 때는 다른 테마보다도 대선 관련 테마들이 눈여겨봐야 할 때인데요. 기존 반기문 그 테마주들에는 앞선 상승 때 유상증자라든가 또는 대주주 물량을 막 급등할 때 팔아 먹어버려가지고 접근하기 아주 힘든 상황이고 이번에 새로운 반기문 대선 테마주로 부각되고 있는 신성 FA 그 김주원 그 부회장의 반기문 그 충주고 2년 그 선후배 사이이고 그 다음에 반기문 총장 고향인 그 충북 음성에 우리 신성 FA 공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반기문 대선 그 테마 관련주로도 분류되면서 이 또한 상당히 급등을 기대를 한 번만한 테마입니다. 신성 FA 뭐 다른 거 뭐니 해도 실적입니다. 실적 대비 너무 저평가되어 있고 신성 FA 손절가는 4,100원을 하시고요. 1차 목표가는 8,500원. 테마에 편성만 된다면 2차 목표가는 저는 15,000원으로 하겠습니다. 예,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는 말씀 붙여주셨고요. 신성 FA 다시 한번 리뷰 들어봤습니다. 최근에 상승세가 돋보이고 있는 종목이에요. 발의 배경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삼성전자가 좀 급락세가 나옵니다. 장중에는 3% 넘게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160만 원 선이 붕괴가 된 상태고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흘러내리니까 지수도 2020포인트 장중 붕괴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출발 증시와야 될 2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고요. 잠시 뒤 오전 10시부터는 마켓 서치 10이 방영이 될 예정인데요. 서울경제TV의 대표 전문가시죠. 김경남 멘토께서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삼성전자가 이렇게 풀이 꺾이면서 다음 대안주로는 어떤 종목이 될지 그 대안주에 대한 얘기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잠시 후 10시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현재 코스피는 2022포인트, 코스닥은 어제보다 소폭 상승해서 666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내일 오전 8시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